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는데 끼워주지 않아서 열받아서 그 차를 일부러 추월해서 갑자기 선다든지, 그래서 뭐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복 운전이 되는 거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무리하게 추월을 해서 뭔가 진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보복 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보복할 의도였다면은 그거는 뭐 처벌받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내가 한번 끼어들려고 했는데 다음에 자기 진로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 어떻게 진로 방해가 됐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 또 보복 운전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그 사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가 뭔가 갑자기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앞에 다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급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끼워주지 않은 차 때문에 열받아서 일부러 쫓아가서 뭔가 다시 추월을 하고 진로 방해를 한 게 아니다라는 이 연속성 상에 있는 어떤 거를 깨야 되는 게 이 보복 운전의 고의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보복 운전은 문제가 뭐냐면, 경찰분들이 오라고 할 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당당하게 혼자 가시거든요. 근데 경찰분들은 워낙 그런 조사만 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만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복 운전으로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한 경우는 일단 면허 취소부터 해요. 100일 정지로. 면허 취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리 무죄라고 주장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그냥 바로 송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 결과가 경미하면 그냥 바로 약식 기소를 해버리거나, 피해 결과가 굉장히 이제 중하면 그대로 정식 구공판으로 재판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할 기회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피의자로 조사에 참석하신 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 포인트예요. 누구나 다 억울해 하거든요. 근데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상황이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가 있을 것이고, 조사를 오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통상적인 운전 행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추월의 상태로 그냥 일반적인 추월의 상태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 이게 보복운전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의심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돼요. 전 보복운전 거의 무혐의 불송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95%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정말 제가 가면은 바로 송치까지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들이 혼자 갔다 와서 검찰 단계까지 가서 거기서 막 막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당사자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추가적인 간접 증거만 조금만 내도 이게 불송치까지 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고 해서 송치까지 되고 약식명령까지 가서 정식 재판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가다가 안 끼워주니까 이분이 이제 더 빨리 가서 무리하게 추월해가지고 본인의 갈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일밖에 없었는데, 그 무리하게 추월한 부분을 상대방이 시간을 끊어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낸 거예요. 그 10분 동안 뭔가 같이 쫓아가고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한 10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가는 길이 같았나 봐요. 근데 그 영상을 편집해서 내서 마치 보복운전인 것처럼 피해자가 영상을 제출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영상이 편집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정말 추월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보복운전의 의도가 있었다면 10분 동안 추격을 했던 그런 영상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함으로 인해서 불송치까지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부분을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영상만 확인시켜주면서, 이때는 추월하려고 했는데 끼워주지 않았죠. 그 다음 영상 보시면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상대방이 진로를 방해받았겠죠. 이런 보복운전 맞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의 당사자가 저랑 얘기할 때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건을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아마 그 10분 동안 뭔가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이제 그렇게 딱 두 가지가 편집돼서 하나의 영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두 영상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보지 않아요. 뭔가 지적을 해줘야 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경찰은 피해자가 이런 피해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시작해요. 근데 피해자는 당연히 자기 피해 상황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했어요. 이런 부분에 자기 곤란을 겪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와서, 그러니까 가해자로 이제 추정되어 있는 피의자가 와서 저는 억울해요 말만 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객관적인 다른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뭔가 어떤 보완 장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이 자기 의심을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역할을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운전은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고 신고를 당해서 이렇게 보복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생각만 하고 주장만 해서는 결국 자기는 정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 긴 시간의 억울함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걸 검토하셔야 됩니다.